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월 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바로 어제였죠. 2월 5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진행됐던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 48조 원 투자 협약식과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규모, 또 해상 풍력으로 다시금 중요성이 높아진 해상 케이블 전문기업 대한전선에 대한 매각 전망과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또 그와 관련된 소액 주주들의 향후 이 주식의 매매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주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나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 또 최근 매각 절차에 대하여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 영상을 듣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1월 25일 회사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기대감이 아주 높았었죠. 시간에서 1585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서 월요일 날 과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지도 않게 그 대주주가 장 시작 전에 대규모 블록 딜을 했었죠. 보유하고 있는 6.6% 4,230만 주를 당시에 그 은행권이 장기간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1,500억을 금융권에 그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등 해서 9개의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 일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매도 조치로 조금 인식이 됐었는데요.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은 매각가가 당시 주가보다 25%가 할인된 1,098원이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실망매로 기울은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그 이후로 1월 21일이었죠. 22일, 그리고 25일 날 이 2억 주가 거래된 게 이게 블록딜이 일었었던 날이었거든요. 시초가가 1,515원 정도. 이날 1월 22일 날 장 시간 외에서 1,585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시초가가 1,515원, 주가가 약하게 상승하면서 대량 거래가 되고 이후에 블록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실망매로 기관, 이게 이제 은행권 보유 지분이었겠죠. 1,300만 주와 외국인도 160만 주, 또 프로그램에서 1,500만 주, 뭐 이 모든 주식들이 전부 다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이후에 연속해서 주가가 1,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이때의 그 하락은 종합주가 지수도 이 자체도 최고치를 찍고 연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종합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블록딜 이후에 다행스럽게 외국인의 매수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블록딜의 결과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는 원매자들의 그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했다. 뭐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사실 465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하튼 그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시장에서 약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까지 이제 앞으로도 물론 진행되는 그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대한전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전선 시장에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매각 그 시장에 그 뜻하지 않은 대주주의 블록딜로 그 시장이 좀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인 뉴스가 이제 하나 있었죠. 제가 그 2월 5일 날 그러니까 어제 전남 신안군에서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 대통령께서 참여할 정도로 아주 중요성이 높고 한국판 뉴딜 활성화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의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 한국전력, SK, 한화, 또 두산중공업, 또 그 풍력의 부품을 제공하는 CS윈드라고 하는 이런 데들이 참여하는 대단히 그 풍력단지가 조성되고요. 2030년까지 48조 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8.2기가와트인데 이 8.2기가와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그 어느 정도인지 쉽게 좀 감이 안 잡히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풍력 기업이 영국인데요. 영국이 그 1.12기가와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7배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얘기고 이것은 이 규모가 한국형 신형 원전의 6기에 해당하는 그 발전량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모든 가정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풍력 단지에 최대의 일자리, 약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아주 정부가 그린 뉴딜로 아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매각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 신안 풍력단지 조성으로 해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풍력에서 조성된 그 에너지를 다시 또 끌어오기 위해서는 풍력 케이블이 해상 케이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한전, SK, 한화, 두산 등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참여로 관심이 높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2월까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인수업체들 다시 또 새로운 지난번에는 10개의 그 전략적 투자자와 그 재무적 투자자가 한 10개에서 의향서를 받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 이 독과점이라든가 그 지금 LS전선이 인수할 경우에 독과점 문제가 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덴마크라든가 이 해상 풍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경우에 이게 중요 기간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그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정책적 지원도 아마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호재인 거는 향후 정부가 5년간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으로 2조 8천억을 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현재 매각 시장에서 약간 그 애면을 받고 있었던 대한전선이 그 매각 시장에 훈풍이 불어닥친다는 좋은 뉴스를 한번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시간회에서 특별히 반응은 없었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좀 그 시장에 어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대형주들이 공매도의 그 시행 방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인 5월 3일부터 대형주들에 대한 그 공매도가 또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앞으로 좀 시장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을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전선의 차트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게 이제 블록들이 있었던 날 고점에서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물론 하락을 했는데요. 인수 가격이 1,098원이다 보니까 일단 회사의 그 IMM이라고 하는 대주주에서는 1,100원 이상 정도면 뭐 넘길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인수한데도 당시 1,400원일 때 1,100원 선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은행 금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할 땐 최소 지지 가격을 1,200원 정도는 그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1,200원을 이번에 지지선 라인으로 깨고 조금 내려왔던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블록딜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때 대한전선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대형주들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일례로 삼성전자만 해도 이게 1월 25일 날 89,000원에서 26, 27, 28, 29 연속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종합주가지수의 하락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1,200원 정도를 쉽게 회복되면서 그 이후로 소폭이나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간간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다시 또 신한의 그 풍력단지의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 또 그 과거처럼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일단은 1,300원대 정도를 회복할 것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략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가 1,400원에서 1,700원 요 언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1,500원을 넘는 이 가격에서는 이번도 그 블록딜 과정에서 시간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그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강세 국면에서도 1,500원을 쉽게 넘기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그 신한 해상 그 풍력 이 단지의 영향이 얼만큼 중요하고 크게 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이후 월요일부터 이 재료가 과연 이 대한전선에 먹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주가가 1,300원대를 쉽게 회복되면서 향후 거래되는 양상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지난해에 이 대한전선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그 여러 차례 적자이었던 그런 회사를 매출액 1조 4,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514억 정상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하는 점이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 케이블 시장에 지속적인 그 수요가 예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매각 시장 이런 데에서 다시금 활기를 띠면서 주가도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1,400원에서 1,600원을 돌파했을 때 이때의 매수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를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먼저 또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끼리만 사고팔고 해가지고는 그 주식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순식간에 장중에도 올랐다가 밀리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매물지대를 뚫고 상승을 할 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거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도 물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 매각 그 활기가 또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주식도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오늘 그 해상 풍력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한전선에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한전선에 관심이 많으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회사의 주가 동향이라든가 거래량 증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